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오늘은 국어 5, 6차시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5번째,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국어 1단원을 배우고 있어요. 작품 속 인물과 나. 작품 속에서 인물이 나오는데 인물하고 나하고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작품 속 인물과 나, 그리고 오늘은 교과서 52에서 63쪽입니다. 오늘도 읽을 게 많아지겠죠.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일단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관련지어서 말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친구들에게 그 사람을 소개시켜 보도록 합시다. 나의 삶에 도움을 주는 사람, 굳이 여기 나온, 그러니까 서비스,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들 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죠. 경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방관들도 마찬가지고. 나의 삶에 도움을 선생님은 아이유가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도움이 되는데, 선생님이 힘들 때 항상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분 BTS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인물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마지막 숨바꼭질을 읽어봅시다.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이런 글을 읽고서 문제를 풀어보는 건 항상 문제를 먼저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나 보면은 요약하는 내용이 있네요. 여러분 그 소설 요약하는 거 알죠?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요약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는가 여기네요.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 화재 현장에 출동한 상황, 아버지가 소방관인 것 같죠? 이거 보니까 눈앞에서 동료를 잃은 상황, 화재로 동생을 잃은 상황,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말이나 행동을 보며 아버지의 삶과 관련 있는 가치를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아버지에게 어울리는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능력치인가요? 이런 내용을 왜 똑같은 게 5번하고 6번하고 다르구나. 6번은 난가 봐요. 일단은 앞으로 돌아가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마지막 숨바꼭질입니다. 이쪽이야, 이쪽! 빨리! 아버지의 잠꼬대가 오늘따라 유난스러웠다. 전에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짓까지 섞어 잠꼬대를 하시는 바람에 어머니와 경민이가 깜빡 속은 적이 있었다.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어머니, 경민이, 아버지, father이죠. 목이 마르다고 손사래짓까지 하시기에, 손사래짓 뭐야? 물 좀 줘? 막 이렇게 허우적. 마실 물을 가져와 보니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고 계셨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오늘도 꿈속에서 불을 끄시나? 아버지가 소방관인 건 거의 확정이죠. 경민이는 아버지가 깨지 않게 어깨를 슬며시 밀어 숨을 편안히 쉬도록 했다. 지난달에 소방호수에 부딪힌 왼쪽 어깨가 아직도 아픈지 돌아눕는 아버지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다치셨나봐요. 이번에는 경민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모처럼 아버지와 함께 맞는 일요일인데 밥상을 물리고 잠깐 쉬겠다는 아버지가 한나절이 지나도록 잠에 취하신 탓이다. 아빠가 계속 주무시니까 유유 슬픈 거죠. 잠든 아버지 곁에 엎드려 동화책을 읽고 있지만 경민이는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다. 엄마겠죠, 엄마? 경민아, 엄마랑 둘이 바람 쐬러 나갈까? 어머니는 경민이 마음을 언제나 꿰뚫고 계시니까 지금 경민이가 원하는 것도 훤히 아실 터였다. 아니, 이번에는 경민이가 먼저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는지도 모르겠다. 늘 고단하신 아버지의 낮잠을 위해 자리를 피해주자는 게 어머니의 마음일 테니까 말이다. 어머니와 경민이는 살그머니 집을 나섰다. 쉬는 날이면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드러나죠. 쉬는 날. 놀아주지도 않고 낮잠만 주무신 아버지가 야속하고 밉니? 라고 엄마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경민이가 아니에요. 전 아무래도 괜찮다니까요. 이런 걸 보고 뭐라 해.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경민이의 대답에는 뾰로통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아들의 손을 끌어 길가의 벤치에 앉힌 어머니는 경민이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제 어머니의 얘기가 나오겠죠. 엄마의 이야기. 너를 잘 근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먼저 볼까요?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firefighter죠. 소방관이에요. 그리고 경민이는 어머니에게 뾰로통한 기색으로 대답했나요? 아빠가 안 놀아줘서 짜증난 거죠.
아버지는 어제 2차례나 화재 현장에 출동하셨다가 새벽녘에나 들어오셨단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출동을 하셨던 거야. 얼마나 힘들었던지 집에 와서도 영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며 여간에서 말을 안 하시던 화재 현장의 이야기를 하시더구나. 예고도 없이 닥치는 일, 사납게 일렁이던 불 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힘든지 너도 알잖아. 특히 어제는 재래시장의 낡은 건물에서 불이 났대.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때 이미 시장 골목은 구경하는 사람들로 메워져 있었단다. 이러면 안 되죠, 그쵸? 소방관들이 들어가기 힘들잖아. 문틈으로 나오는 검은 연기와 매캐한 냄새, 사람들의 비명 하는 거지. 소방관 3명이 들기에도 벅찰 정도로 소방호수는 쉴 새 없이 강한 물줄기를 내뿜어냈고 네 아버지를 비롯한 2팀의 구조대가 그 속을 파고들었단다. 여기서 중요한 아버지의 가치가 나오죠. 무엇보다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소방관들은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말없는 약속을 확인하고 힘을 내곤 한다지. 그래서 한순간 온몸을 집어삼키 틀던 불길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연기에 질식한 사람을 업고 나올 때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을 만큼 다급하단다. 여기 나오죠. 소방관들이 힘들 때마다 서로 눈길을 마주치며 떠올리는 말, 이거죠. 이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먼저 구한다. 어제도 네 아버지는 건물에 갇혀 울부짖는 2 사람을 얻어내었는데 온몸이 땀범벅이 된 몸으로 또 한 번 들어가려는 순간 시뻘건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건물의 입구를 막아버린 거야. 위험해. 더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게 좀 약간 데인저러스한 상황이죠. 위험한 상황이에요. 소방관들은 구조를 중단하고 온몸이 오그라드는 듯한 열기 속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대. 먼저 나가, 내가 한 번만 더라고 해서 아빠가 아니었던 거지. 그때 말릴 새도 없이 깨진 창문 사이로 뛰어들어간 한 사람의 구조대원이 있었어. 아, 누굴까? 느낌이 오죠. 좀 불길한 느낌이 오지. 너도 생각해보렴. 소방관에게도 지켜야 할 목숨이 있고 우리처럼 애타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거 아니겠니? 아, 어쩌면 그렇게 짧고도 기가 막힌 순간이 있을까? 네 아버지가 빠져나오고 뒤를 보았을 때 불길이 무너져 내리는 커다란 기둥이 그 구조대원의 몸을 휩싸안고 바닥으로 꺼져 버렸단다. 돌아가셨겠죠, 그쵸? 아유, 그쵸? 자기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먼저 생각한 용감한 소방관 아저씨의 최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는 정말 뜨거운 눈물을 쏟으셨단다. 만약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겠지, 이거는. 만약에 빠져나오는 차례가 바뀌었다면 지금 그가 살고 나는 이 자리에 없는 거야. 그 말 끝에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건 엄마겠지. 마치 네 아버지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반갑고 고맙더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엄마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이야기에 경민이의 마음은 한결 풀렸어요. 덕분에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도 햇살처럼 가벼웠습니다. 이거 뭐 청춘 드라마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장보기를 마치고 장 봤나봐. 아버지는 언제 잠꼬대까지 하며 낮잠을 잤냐는 듯 환한 웃음으로 경민이를 맞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경민이의 발걸음이 가벼웠던 까닭은 이렇게 마음이 좀 풀렸기 때문이지. 엄마 이야기를 듣고서 아빠가 하고 있어요. 허허 미안하다. 아빠가 우리 아들과의 약속도 못 지킬 만큼 골아떨어졌구나. 그 사이 아버지는 내려앉은 경미의 책상 서랍도 말짱하게 고쳐놓으시고 이제만 현관문에 헐렁해진 손잡이를 고치시는 중이었다. 집에서 뭐 A센터 직원분 하시는 거 하셨나봐요. 아버지 일은 그만하시고 이리 와서 앉으세요 빨리요. 경민이는 어머니와 찡긋 눈맞춤을 하고는 거실에 멋진 생일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이거 옛날 약간 이런 식의 글을 보면 약간 좀 옛날 느낌 나지. 아이 그러게 말이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죠? 옳지. 요 녀석이 엄마를 둘러서 맛있는 케이크까지 사왔구나. 옳지란 말 누가 쓰는 거야? 요즘에 안 쓰잖아 잘. 왜 케이크를 사왔는가에 대한 대답도 이 다음에 나오겠죠. 아버지는 여느 때보다 기분 좋으신 표정이어서 세 식구가 단촐하게 둘러 앉아서 케이크에 촛불을 켰고요. 큰 초 4개와 작은 초 2개, 무지갯빛 환한 불이 살아났습니다. 고개를 갸욱하신 건 역시 아버지였어. 누구 나이만큼 촛불을 켠 거야. 이제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민이의 대사가 나오죠. 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그리고 위험 속에서 살아나 주셔서 고맙고 또 사랑합니다. 이거 손발이 없어질 것 같지, 그치? 교과서에 나오는 글이니까 그래요. 어쩐지 쑥스러워서 마지막에 혀를 내밀긴 했지만 늘 개구쟁이 노릇만 하던 경민으로서는 의젓한 인사말이었습니다. 진짜 1970년대 글인 것 같죠? 눈이 휘둥그레진 아버지께 어머니가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경민이에게 당신이 어제 화재 현장에서 고생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글쎄 우리 아버지가 다시 태어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렇게 애단이랍니다. 엄마가 존댓말을 많이 잘 쓰시네.
경민이는 아버지의 잔과 자기의 콜라잔을 부딪히며 힘차게 브라보를 외쳤다. 우리 아들 고맙고 기특하구나. 이 아빠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화재 현장에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맞았던가. 화재 진압을 마치고 나서 동료들끼리 하는 말이 오늘도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였는데, 이렇게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족이 있기에 남들이 다 위험하다지만 그만큼 자부심을 얻는 거라고 큰소리 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경민이에게 자기가 처음으로 소방관이 되고자 결심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어요. 여기부터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죠. 아버지 스토리가 나오게 되겠죠. 아버지는 가족에게 케이크를 받고 무슨 생각했는가 라고 했는데, 뭐 오늘도 우린 다시 태어났다, 뭐 이렇게, 이게 감사하다, 눈물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생각을 하셨겠죠. 아빠가 너만한 나이대의 일이구나. 그해 여름 장마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을 거야. 그날은 부모님이 먼 친척 집에 가셔서 2살 아래 동생과 나 둘이서 하룻밤을 지내야 했단다. 어머니가 해놓으신 저녁밥을 일찌감치 먹고 난 우리는 뭔가 재미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지. 이런 재미있는 일 하면 이제 느낌 오잖아. 이제 불안불안하지. 이제 숨바꼭질, 예나 지금이나 그보다 더 재미있는 놀이가 있을까? 지금은 이제 게임이 더 좋죠. 그날따라 정전이 되어 우리 마루에 촛불 하나를 켠 상태였어. 촛불 하나. 불안합니다. 촛불 하나. G.O.D의 노래 중에 촛불 하나도 있는데요. 우리는 서로서로 술래를 해가며 이불장이고 장이고 다 헤집어 숨어들었지. 내가 술래가 되어 마루 기둥에서 50까지 세기로 했을 때 갑자기 동생을 놀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니? 왜 놀려, 불안하게. 그래서 동생을 찾아다니지 않고 오히려 술래인 내가 마당의 장독 뒤에 숨었습니다. 이미 날은 어둡고 어수선한 기분을 꾹꾹 참으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느낌 오지? 문득 번갯불처럼 환한 기운에 나는 소스라쳐 튀어나왔지. 그 순간의 놀라움이란 우리 집안의 안방이 온통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야. 아이고, 불이야 누가 좀 도와주세요. 난 뜨거운 불기운을 피해 달아나면서 정말 목이 터지도록 소리쳤단다. 어둠 속에 메아리밖에 돌아오지 않던 그때의 막막함이란. 산골 마을이라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데다가 우리 집은 산모퉁이 돌아 외딴 집이었거든. 경수야 어디 있니? 빨리 나와야지. 경수가 동생인가 봐요. 어린 마음에도 동생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불꽃이 넘늘거리는 방문 앞까지 몇 번이나 다가갔다가 물러나왔는지 모른다. 지금부터 30년 전이니 전화는커녕 불자동차는 장난감으로도 본 적이 없는 시절이었단다. 공포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후두구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30년 전? 2021년인데 1991년이거든. 있었어요. 언덕 너머에 사시는 아저씨 2분이 손전등을 비추며 쇠스랑과 낫을 가지고 달리고 오셨어. 애타는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노을처럼 비쳐 보였다는 거야. 전쟁을 겪은 것 같은 하룻밤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른다. 이제 슬픈 얘기가 나오네요. 사람들은 웅성웅성 달려왔지만 난 놀라고 지친 끝이라 불이고 동생이고 잊은 채 헛간 구석에서 죽음같이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 아버지가 오셨는데, 그러니까 아빠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겠지. 아이고 내 강아지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근데 여기 보면은 불타버린 옷장 안에 발견된 동생이 죽었겠지, 그치? 동생은 위험하게도 촛불을 들고 안방 옷장으로 숨어들었던 거야. 씩씩한 사람으로 자라서 어려운 사람을 다 구하겠다는 녀석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줄이야. 동생이 하늘나라로 간 뒤부터 내 가슴속에 확실한 꿈 하나가 생겼어. 반드시 동생 경수를 삼켜버린 불길과 싸워 이기겠다는 결심이었지. 나중에서야 불길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잘 다스려야 이긴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불이란 말이 들어도 가슴이 미어진다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소방관의 꿈을 이루어냈단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하지. 빨간 불자동차에 올라타고 다급한 사이렌을 울리며 화재 현장에 나갈 때마다 나는 어린 시절 무서운 불길 속에서 구해내지 못한 동생의 목소리를 떠올린단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며 두려움을 잊곤 하지. 동생과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동생과 나의 마지막 숨바꼭질처럼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인다.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 돌아왔어요. 왜 마지막 숨바꼭질인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죠? 아득한 그리움을 섞은 아버지의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어느덧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창밖 멀리 보이는 서쪽 하늘에 주홍색 하늘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이쿠 빨갛기도 해라. 난 저렇게 붉은 노을만 봐도 어디서 불난 줄 안다고 철렁한다니까.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축축해진 눈가를 훔치며 애써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경민이는 아버지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얼굴을 비볐습니다. 우주의 전사보다 훨씬 더 멋진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경민이가 또 손발이 없어지는 이야기를 했죠. 경민이는 오늘 하루 사이에 어쩐지 마음이 성큼 자란 것 같았다. 되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입니다. 이제 감추려보는 내용을 한번 할 건데요. 모처럼 경민이와 함께 맞은 일요일인데도 낮잠만 주무시는 아버지에게 경민이는 서운함을 느꼈어요. 이제 화가 난 거지. 근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이제 어렸을 땐 철이 없잖아. 아빠가 왜 바쁜지 모르니까, 그치? 서운해하는 경민이에게 어머니는 어제 이제 얘기하지. 아빠가 야 새벽에 그렇게 갔다 왔는데 너 철없게 자꾸 그럴 거야? 아버지가 2차례나 화재 현장에 출동하고 늦게 오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재래시장에서 일어난 화재에서 아버지가 뭐 했어요?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 그치? 그래서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어머니 얘기를 듣고 마음이 풀린 경민이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뭐 장을 봤잖아. 뭐 케이크도 사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쓰면 될 것 같아요. 케이크도 사고 아버지의 생일상을 준비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감동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어? 왜 소방관이 되셨는지 어렸을 적 이야기를 들려주셨지, 그치? 그래서 소방관이 되고자 결심했던 계기가 되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제 동생이 불 속에 죽었다 이거지. 경민이는 아버지는 경민의 나이 때 어느 여름 어떻게 됐어? 동생과 놀다가 집에 불이 나서 뭐래? 근데 이거 그게 아니네. 뒤에 보면은 이제 정전이 되었다고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얘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경민이 나이 때 어느 여름에 부모님이 어디 가셔서 동생하고 둘만 놀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긴데요. 부모님이 먼 곳에 가시게 되어 동생과 둘이 남게 되었다. 그날따라 정전이 되어서 촛불을 켜놓은 채로 숨바꼭질을 한 거지. 촛불을 켜놓은 채로 동생과 숨바꼭질을 하게 되었다. 결국 뭐예요? 촛불을 들고 옷장으로 들어간 동생은 화재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 뭐 이 정도 쓰면 되겠죠? 이런 얘기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결말은 뭐예요?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경민이가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이거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경민이는 아버지가 훨씬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이 정도 이야기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숨바꼭질에서 아버지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요. 마지막 숨바꼭질에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을 봅시다. 현장에서 불이 난 재래시장의 낡은 건물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아빠가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업고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불이 난 건물에서 사람들을 업고 뛰어나왔다. 그쵸? 눈앞에서 동료를 잃은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눈물을 쏟았고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만약에 차례가 바뀌면 내가 죽는 거야.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 그치? 그런 얘기가 어디쯤 나왔지? 여기 나왔나? 아이고야. 이거잖아. 만약 빠져나오는 차례가 바뀌었다면 그가 살고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없는 거야. 이런 얘기. 얘를 선생님은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캡처해 놓고, 아이고 이거 맞는데? 몇 쪽이야? 여기지? 선생님은 좀 사진을 갖다 놓고, 그죠? 요거죠?
일단 쓸게요. 이제 대화도 쓰는 거니까요. 만약에 빠져나오는 차례가 나와 바뀌었더라면 그가 살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화재로 동생을 잃은 상황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은 봐봐. 형광펜으로 써줄게요. 확실한 꿈 하나가 잡혔다. 반드시 내 동생 경수를 삼켜버린 불길과 싸워 이기겠다고 이제 결심을 한 거지.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방관의 꿈을 이루어냈지.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빨간 불자동차에 올라타고 다급한 사이렌을 울리며 화재 현장에 나갈 때마다 어린 시절에 동생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할까? 동생을 삼켜버린 불길과 싸워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방관이 되었다. 마지막은 뭐야? 출동할 때마다 동생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한 말이나 행동을 보며 아버지의 삶과 관련 있는 가치를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보세요. 봉사? 뭐라고 쓸까? 봉사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화재를 진압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건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건 정말 다양한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사랑이나 생명 존중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에서 생각한 가치를 네모 안에 써보세요.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점수에 표시하고 혀로 연결해 도표를 만들어 보세요. 이거 뭐 능력치 쓰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은 뭘 쓸까? 도전. 여기 보면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도전 쓰고요. 아까 뭐 사랑도 있던데? 사랑, 뭐 생명 존중 있었지. 선생님이 쓰기가 힘들다. 생명 존중도 있었고 요 아래는 뭐가 있었어 또? 끈기 이런 것도 있었고 선생님은 봉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만큼 쓰는 거야. 뭐 다 만점 줘도 되는데 도전은 좀 약하게 드릴까요? 도전은 4점, 뭐 사랑 4점, 생명 존중 5점, 봉사 5점, 끈기 5점. 선생님은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쭉 이렇게 쭉쭉 연결하면 뭔가 아버지의 능력치가 나오는 이제 느낌이죠. 자, 가치 도표를 보면서 아버지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어머니나 경민이의 가치 도표를 그려서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아버지는 어떤 삶을 꿈꿀까? 이거 뭐 생명을 존중하고 뭐라 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어떻게 했어? 자신을 희생하고 뭐 뻔한 말이지 뭐 희생하고 하고 봉사하는 삶 뭐 이런 근데 이거 쓸 수 있는 거 엄청 많지 뭐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을 것 같아요. 숨바꼭질의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관련 지어봅시다.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 있는 나의 경험 이게 이런 경험이 뭐 쉽게 있나? 근데 뭐 굳이 봉사하는 거 얘기를 들으면 뭐 친구들과 선생님과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지 뭐 내가 뭐 목숨을 바쳐서 뭐 희생하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긴 가치들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똑같이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지. 도전, 사랑 이렇게 여기다가 도전,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사랑,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여기 뭐였지? 여기는 뭐 끈기, 여기다가는 뭐 사랑, 아니 뭐였지? 여기다가 사랑, 아니 사랑 위에 있었고, 여기는 봉사네, 봉사. 일단은 봉사. 여긴 뭐였지? 여기가 생명 존중이었구나. 생명 존중. 이건 여러분이 맘대로 하셔도 되는 거 알죠? 근데 왼쪽이랑은 똑같이 해야 돼요. 그 소방관 아저씨랑 한 거. 선생님이 도전은 좀 높은데 선생님은 4점 줄 거예요. 도전에 4점. 사랑, 나 사랑하지. 사랑도 4점. 끈기, 끈기 좀 부족한데 3점. 봉사, 봉사 2점. 생명 존중 2점. 이렇게 선생님은 좀 능력치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맞게 써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선생님은 좀 능력치가 낮지 않을까. 이 글의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대한 다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나도 뭐 사람들과 많이 봉사하면서 살고 싶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끝이네요, 그죠? 오늘도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강의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모가 꿈꾸는 삶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